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바로 토픽 모델링인데요. 혹시 정보의 홍수라는 말 정말 실감나지 않으세요? 이 수많은 글 속에서 진짜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마법 같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기사, 리뷰, 이메일. 여기에 파묻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토픽 모델링입니다. 이 엄청난 혼돈의 질서를 딱 잡아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AI가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핵심 주제를 콕 집어내는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복잡한 기술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비유는 바로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레시피 한 장 한 장이 바로 문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밀가루, 토마토 같은 재료들 있죠? 이게 바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토픽, 즉 주제는 뭘까요? 네, 바로 요리의 종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이킹이라든지 이탈리안 요리 같은 거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컴퓨터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냥 재료 이름, 즉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케이크 레시피인지 파스타 레시피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냥 뒤죽박죽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레시피들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뭔가 어떤 공통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유독 같이 묶여서 자주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AI가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이 자꾸 같이 나오네. 이건 베이킹이겠군. 또,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가 세트네. 이건 이탈리안 요리다.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의 패턴을 보고 숨겨진 주제, 즉 요리의 종류를 찾아내는 거죠. 와, 이게 바로 토픽 모델링의 핵심 원리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좋아요.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똑똑한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LSA랑 LDA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어렵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냥 같은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해결사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LSA, 잠재 의미 분석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냉철한 해체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으로 쫙 분해해서 그 안에 숨겨진 뼈대, 즉 구조를 찾아내는 아주 분석적인 녀석이거든요. LSA가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레시피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걸 거대한 표, 행렬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SVD라는 아주 강력한 수학망치를 써서 이 큰 표를 쾅! 하고 3개의 작은 표로 쪼개버리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숨어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바로 토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분해해서 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해결사도 만나봐야겠죠? 바로 LDA, 잠재의 디리클레 할당입니다. LSA가 해체주의자였다면 이 친구는 완전 정반대예요. 바로 상상력 풍부한 셰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레시피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과정을 거꾸로 상상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LDA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해요.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셰프가 이 레시피를 만들 때 아마 이탈리안 요리 아이디어를 70% 정도, 그리고 한식 아이디어를 30% 정도 섞어서 만들었을 거야 라고 추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리를 바탕으로 재료들을 뽑아봤더니 지금 있는 레시피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들이 조합되어서 이 문서가 만들어졌을지 확률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 해체주의자 LSA와 창의적인 셰프 LDA 둘 중에 언제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시죠. 바로 이 두 가지 철학의 차이입니다. LSA, 즉 수학자는 말합니다. 이미 완성된 재료 목록이 있으니 여기서 수학적인 구조를 찾아내자. 반면에 LDA, 확률론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레시피는 셰프가 어떻게 여러 요리를 조합해서 만들었을지 그 생성 과정을 추측해보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장단점이 확 눈에 들어오죠? LSA는요, 그냥 수학 계산 한 방으로 끝나서 속도가 엄청 빨라요. 급하게 결과를 봐야 할 때 좋겠죠? 근데 단점은 결과값이 좀 수학적이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반면에 LDA는 여러 번 계산을 반복해야 해서 좀 느려요. 하지만 결과가 이 레시피는 베이킹 90%, 이탈리안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처럼 확률로 딱 떨어지니까 해석하기가 정말 쉽죠.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면 LSA, 결과 해석이 중요하면 LD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할머니의 레시피북으로 토핑 모델링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기술이 주방을 넘어서 우리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정말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닙스 기사 분류예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치, 경제, 스포츠 섹션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 수천 개의 기사를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류할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토핑 모델링 AI가 기사 내용을 쓱 훑어보고 자동으로 주제별로 착착 정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고 리뷰 남기시죠? 바로 그 수많은 리뷰들 속에 기업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토핑 모델링을 쫙 돌려보면 고객들이 주로 배송이 느리다는 얘기를 하는지, 품질이 좋다고 하는지, 아니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지 이런 핵심 주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서비스도 개선하고 제품도 개발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학술 논문을 분석해서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지금 SNS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뭔지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 추천받는 거 있죠? 그것도 내가 읽은 책과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찾아주는 토핑 모델링 기술 덕분일 수 있어요. 정말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토핑 모델링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재료들이 자꾸 같이 나오는지 그 패턴을 찾아서 이건 베이킹 레시피구나, 저건 이탈리안 요리네 하고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인 거죠. 자, 오늘 이 강력한 도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수많은 글들, 여러분의 업무 데이터 혹은 그냥 여러분의 관심사 속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주제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오늘 배운 이 토핑 모델링이 아주 멋진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